60세 이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사과 먹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공개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68세 이상욱님은 피를 맑게 하려고 매일 아침 사과를 챙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불과 2개월 뒤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신장 수치가 너무 위험 수준이니 당장 혈액투석을 준비하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욱님은 억울해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해지려고 매일 사과를 먹었을 뿐인데요. 라고 호소하셨죠. 맞습니다. 원인은 사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과와 함께 드신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몸에 좋다고 굳게 믿으며 이 치명적인 사약 같은 조합을 매일 드시고 계십니다. 일주일에 3번 하루 4시간씩 차가운 기계에 꼼짝없이 누워 피를 걸러내야 하는 투석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평범하게 가족들과 맛있는 밥 한 끼 먹는 소박한 행복조차 통째로 빼앗겨버리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젊을 때는 보약이던 사과가 나이가 들면 왜 독이 되어 콩팥을 녹여버릴까요? 여러분의 신장을 60년 동안 쉴 새 없이 일해온 낡고 얇아진 정수기 필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낡은 필터에 감당할 수 없는 잘못된 음식 조합을 계속 쏟아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혈관이 막히고 터져버려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예전 식습관을 고집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십니다. 실제로 제게 찾아오시는 어르신들 중 절반 이상이 바로 이 평범한 음식 조합 때문에 신장 수치가 급격히 나빠져.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십시오.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사과 궁합 3가지와 죽어가는 신장도 다시 살려내는 기적의 자연치유 섭취법 2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투석실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만 확실히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신장은 다시 편안하게 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혹은 부모님께서도 매일 사과를 챙겨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우리가 건강을 지키겠다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먼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위험한 음식 조합이 있다면 왜 의사 선생님들은 미리 말해주지 않는 건가요? 라고 말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참으로 씁쓸합니다.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현대의학 시스템의 구조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병원은 기본적으로 환자가 아파서 찾아와야만 운영이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집에서 건강하게 지내시면 병원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의료진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이미 병이 생긴 사람을 치료하는 데 특화되어 있을 뿐 여러분의 밥상 위에 올라가는 사과 하나, 우유 한 잔의 조합까지 신경 써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투석실의 끔찍한 풍경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주일에 3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병원에 가야 합니다. 굵은 바늘을 팔에 꽂고 하루 4시간씩 차가운 기계에 누워 내 피를 걸러주기만을 꼼짝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겪는 극심한 피로감과 구역질, 그리고 우울증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들과 자유롭게 여행을 떠나는 것도, 동네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평범한 일상도 모두 포기해야만 합니다. 남은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기계에 빼앗긴 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가혹한 일입니다. 병원에서는 신장이 망가지면 투석을 하면 된다고 처방전을 내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뼈를 깎는 고통과 막대한 병원비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과 남겨진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 시스템 밖에서 온전한 여러분의 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이 치료를 담당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애초에 병원에 갈 일조차 만들지 않도록 근본적인 자연 치유와 예방을 돕겠습니다. 수천만 원의 수술비와 맞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의 정보들을 여러분의 안방으로 직접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자연이 준 훌륭한 식재료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나를 살리는 명약이 될 수도 있고 내 장기를 썩게 만드는 사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60세가 넘어간 우리 몸은 젊은 시절처럼 억센 독소를 쉽게 해독해내지 못합니다. 무심코 먹은 밥상 위의 실수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주치의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밥상 위에서부터 아주 작은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이 조용히 말라 죽어가는 것을 막아줄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방패는 비싼 약이나 최첨단 기계가 아니라 매일 마주하는 여러분의 현명한 식습관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사과를 어떤 음식들과 함께 먹었을 때 우리의 신장이 이토록 빠르게 파괴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첫 번째 원인이자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끔찍한 화학 반응의 실체에 대해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이 뱃속에서 섞이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몸의 훌륭한 정수기인 신장의 슬픈 운명을 아셔야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참을성이 강하고 미련할 정도로 묵묵한 장기입니다. 50%가 망가져도 심지어 70%가 기능을 잃어도 신장은 아프다는 신호조차 보내지 않고 그저 묵묵히 일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소변 잘 보고 소화 잘 되니 내 콩팥은 아무 문제 없이 아주 튼튼하다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통증이나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은 조용히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60년 된 낡은 정수기 필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무려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 180리터가 넘는 피를 쉴 새 없이 걸러낸 낡고 해진 필터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심장을 출발해 온몸을 돌고 난 뒤 노폐물을 가득 안고 신장으로 들어옵니다. 젊은 시절 팽팽하고 튼튼했던 신장 여과막, 즉 사구체는 아주 미세한 체망처럼 찌꺼기를 완벽하게 걸러내고 깨끗한 피만 다시 몸속으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이제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그 체망은 종이장처럼 얇아져 있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찢어질 듯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신장 기능은 매년 1%씩 자연적으로 감소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얄꿰는 노화의 과정입니다. 이런 낡고 지친 상태에서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맹신하며 매일 챙겨 먹는 사과가 뱃속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젊을 때는 거뜬히 걸러내고 오히려 피를 맑게 해주던 사과 속의 풍부한 칼륨이나 산성분도 이제는 노화된 신장에 커다란 부담을 주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처럼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신장이 평소보다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여과기가 헉헉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낡은 신장이 무리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습니다. 진짜 끔찍한 비극은 바로 다음 순간에 일어납니다. 여기에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사과와 최악의 궁합인 특정 음식들이 함께 뱃속으로 밀려 들어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위장과 혈관 속에서는 낡은 신장을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화학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사과의 특정 성분과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음식의 성분이 엉겨붙으면서 신장으로 가는 혈관은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압력을 받게 됩니다. 압력을 견디지 못한 얇은 혈관들은 터지기 직전까지 부풀어 오릅니다. 맑은 피를 뿜어내야 할 콩팥의 미세한 세포들은 순식간에 수분을 빼앗겨 바짝 마른 북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얇아진 필터 구멍은 맑은 물이 아니라 진흙처럼 끈적끈적해진 노폐물 피로 꽉 막혀버리고 결국 견디지 못한 핏줄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가며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제 손을 꽉 붙잡고 이렇게 울분을 토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술도 한 방울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웠습니다. 밥도 매일 제때 챙겨 먹고 운동도 했는데 도대체 왜 제 신장이 갑자기 망가진 겁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분들을 차가운 투석병상에 눕게 만든 것은 지독한 독극물도 아니고 나쁜 생활 습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 식탁에서 마주하는 아주 평범하고 심지어 몸에 좋다고 굳게 믿었던 음식들의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현대의학의 어떤 기술로도 다시 예전의 건강한 상태로 완벽히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인 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명적인 폭발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만이 곧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는 멀리 있는 희귀한 재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냉장고를 열면 당장 보이고 식탁 위에도 분명히 놓여있는 아주 친숙하고 흔한 것들입니다. 사과와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뱃속에서
신장을 찢어버리는 시한폭탄이 되는 최악의 음식 3위부터 지금 바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사과와 함께 드시면 낡은 신장을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는 최악의 궁합 3위는 바로 차가운 우유입니다. 아마 지금 냉장고를 열어보시면 팩에 든 우유 하나쯤은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빈속에 사과 하나를 깎아 드시고 목이 막히니 시원한 우유 한 잔을 벌컥벌컥 마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 건강이 걱정되니 뼈를 튼튼하게 하겠다고 일부러 칼슘을 챙겨 드시는 부지런한 어르신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수원에 사시는 63세 박종훈님도 딱 그런 분이셨습니다. 박종훈님은 평소 건강관리에 누구보다 철저하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단백질과 칼슘이 중요하다는 건강방송을 보시고는 매일 아침 냉장고에서 갖꺼낸 차가운 우유 200ml와 사과 1개를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입안에서는 시원하고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참 좋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박종훈님의 뱃속에서는 매일 아침 끔찍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위장은 따뜻한 온돌방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얼음장같이 차가운 우유와 본래 차가운 성질을 가진 사과가 동시에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밤새 따뜻하게 유지되었던 위장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리면서 심한 경련을 일으킵니다. 위장은 본능적으로 이 차가운 물질을 빨리 몸 밖으로 밀어내려고 요동치기 시작하고 그 결과는 바로 잦은 설사로 이어집니다. 박종훈님은 진료실에서 저에게 이렇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침에 우유랑 사과만 먹으면 배가 살살 아프고 꼭 화장실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냥 제가 나이가 들어서 우유 소화를 잘 못 시키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화장실에 한번 다녀오면 속이 비워지는 것 같아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개운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바로 이 아니란 생각이 박종훈님의 신장을 바싹 말라 비틀어지게 만든 가장 무서운 원흉이었습니다. 여러분, 설사는 단순히 배가 아프고 마는 가벼운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속의 귀중한 수분과 전해질이 강제로 빠져나가는 초비상사태입니다. 한번 설사를 할 때마다 엄청난 양의 수분이 몸 밖으로 쏟아져 나갑니다. 매일 아침 사과와 찬 우유를 드시고 화장실을 들락거리셨으니 박종훈님의 몸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각한 만성 탈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신장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주는 낡은 정수기 필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장은 하루에 엄청난 양의 혈액을 걸러내기 위해 그 어느 장기보다 풍부한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맑고 깨끗한 계곡물은 촘촘한 돌틈을 시원하게 빠져나가지만 수분이 말라버린 진흙탕물은 금세 돌틈을 꽉 막아버리는 이치와 완벽하게 같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설사로 인해 몸속에 물이 부족해지면 맑았던 피가 수분을 잃고 진흙처럼 끈적끈적해집니다. 이 끈적한 피는 낡고 얇아진 신장의 모세혈관 필터를 원활하게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억지로 끈적한 피를 밀어넣으려다 보니 결국 미세한 필터 구멍에 노폐물 찌꺼기가 꽉 끼어버립니다. 콩팥 세포들은 맑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서서히 질식하며 죽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셨을 때 박종훈님의 신장은 마치 물기 하나 없이 바짝 마른 스펀지처럼 심각하게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우유를 반드시 따뜻하게 데워 드시고 사과와 시간차를 두고 드시라고 강력하게 처방해 드린 뒤로는 설사가 멈추고 신장 수치도 기적처럼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유 자체가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차가운 온도가 콩팥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사과를 드실 때는 우유를 반드시 냄비에 데우시거나 전자레인지에 30초 이상 돌려서 미지근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혹은 사과를 먼저 드시고 위장이 충분히 진정된 후 최소 1시간 정도 뒤에 우유를 따로 드시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지키는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집중해서 보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뼈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매일 아침 사과와 차가운 우유를 무심코 함께 들이켜셨던 분들이 계신가요? 뼈를 살리려다 생명과 직결된 콩팥을 죽이고 있었던 이 끔찍한 실수를 오늘부터는 절대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런 아찔한 식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네 라고 단 한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이자 아직 이 무서운 사실을 모르는 다른 수많은 어르신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아주 소중한 생명의 외침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사과와 함께 먹으면 낡은 신장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최악의 궁합이 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기호식품이자 매일 아침을 여는 향기로운 습관, 바로 커피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0세 최미자님은 평생을 아주 우아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햇살이 비추는 창가에 앉아 사과 한 쪽과 따뜻한 블랙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마치 외국의 도시인처럼 세련된 아침 식사를 즐긴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무려 15년간 이어진 이 우아한 아침 습관이 최미자님의 신장에는 치명적인 독약이 되었습니다. 최미자님이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을 때 호소하신 증상은 극심한 만성 피로와 어지럼증, 그리고 온몸의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는 피부 건조증이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최미자님의 신장 사구체 여과율은 60점대까지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의 절반 가까이 손실된 아주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왜 사과와 커피가 뱃속에서 만나면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범인은 바로 이중이뇨 작용이라는 무서운 화학적 시너지 효과에 있습니다. 사과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몸속의 나트륨과 수분을 밖으로 강력하게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역시 아주 강력한 이뇨작용을 하여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듭니다. 각각 따로 먹어도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데 이 두 가지를 아침 빈속에 동시에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수분 배출이 마치 댐이 무너진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제가 최미자님께 아침 시간대별로 몸속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변화를 짚어드렸습니다. 아침 7시 사과와 커피를 드시면 입안은 향긋하지만 위장과 신장은 곧바로 극심한 탈수 준비 태세에 들어갑니다. 아침 8시 불과 1시간 만에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시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 약 250ml의 귀중한 물이 강제로 빠져나갑니다. 아침 9시 서서히 목이 마르기 시작하지만 아침에 이미 커피를 마셨으니 물을 충분히 마신 거라고 착각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아침 10시 혈액 속에 수분이 턱없이 부족해지면서 맑았던 피가 진흙처럼 아주 끈적끈적하게 변해버립니다. 이 끈적한 피가 신장의 아주 미세하고 얇은 모세혈관들을 억지로 통과하려고 하니 신장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뻑뻑한 피를 억지로 밀어넣으려다 보니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고 결국 신장세포들이 산소와 수분 부족으로 질식하여 서서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수십 년 동안 매일 아침 반복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건강한 콩팥이라도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병원의 진료실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에게 커피 줄이시고 물 많이 드세요라는 짧은 조언만 할 뿐입니다. 진료 시간이 3분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사과와 커피를 같이 먹으면 왜 콩팥이 녹아내리는지 그 무서운 이중이뇨 작용의 원리까지는 굳이 길게 설명해주지 않는 것이 차가운 현실입니다. 최미자님은 제 설명을 듣고 사색이 되셨습니다. 본인은 커피가 물인 줄 알았고 물 대신 커피를 마시면 수분 보충이 되는 줄 알았다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이 하고 계시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커피는 절대 물이 아닙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우리 몸은 그 2배의 물을 밖으로 뱉어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여기에 사과의 칼륨까지 더해지니 최미자님의 신장은 수분을 모두 빼앗겨 바싹 마른 가뭄의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와 커피가 만들어내는 향기로운 유혹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만약 아침에 건강을 위해 사과를 챙겨 드셨다면 커피는 최소 2시간 뒤 점심 식사를 하신 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커피를 한 잔 드셨다면 반드시 맹물 2잔을 챙겨 드셔서 밖으로 빠져나간 수분을 억지로라도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늙고 지친 신장이 항상 촉촉하게 유지되고 끈적한 노폐물을 시원하게 걸러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일상생활의 작은 습관 하나를 바로잡는 것이 수천만 원짜리 병원 치료보다 훨씬 더 위대한 생명의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대망의 1위를 공개할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차가운 우유나 커피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여러분의 낡은 신장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최악의 궁합입니다. 한국인 10명 중 9명이 매일 밥상에서 무심코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이자 가장 무서운 식습관입니다. 그것은 바로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짠 음식을 먹고 난 직후에 입가심으로 사과를 챙겨 먹는 행동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5세 정석환님은 평소 젓갈 많이 하셨습니다.
짭조름한 오징어 젓갈이나 짭짤한 명란젓 하나만 있으면 밥 2공기는 뚝딱 해치우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짠 입맛을 개운하게 달래준다며 식사 직후에 꼭 달콤한 사과를 깎아 드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단맛과 짠맛의 완벽한 조화를 매일 즐기신 겁니다. 정석환님은 진료실에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사과가 나트륨 배출에 좋다고 건강방송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짠 젓갈을 먹고 나서 사과를 먹으면 소금기가 싹 씻겨 내려가니까 오히려 신장에 더 건강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집중해서 보시는 수많은 어르신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신장을 순식간에 터뜨려버리는 시한폭탄 같은 가장 무서운 착각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학적 진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돕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평범하고 슴슴한 식사를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젓갈이나 진한 찌개 국물처럼 엄청난 양의 소금 덩어리가 뱃속에 들어가면 우리 몸의 혈액 내 나트륨 농도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치솟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은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혈관 안으로 엄청난 양의 물을 강제로 끌어당깁니다. 혈액의 양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신장으로 가는 미세한 혈관들이 물을 가득 채운 팽팽한 고무풍선처럼 터질 듯이 부풀어 오릅니다. 신장의 얇은 여과기인 사구체는 이미 무서운 압력을 억지로 견디느라 숨이 턱턱 막히는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신장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팽팽한 상황에서 입가심으로 먹은 사과의 과당, 즉 단맛의 당분이 혈관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짠 소금과 달콤한 과당이 혈관 속에서 거의 동시에 만나면 우리 몸에서는 급격한 인슐린 저항성과 함께 미세혈관 곳곳에 염증 반응이 불길처럼 번지게 됩니다. 팽팽하게 부풀어 올라 터지기 일보 직전인 신장의 모세혈관에 끈적끈적한 당분과 독한 염증 물질까지 파도처럼 덮치면서 혈관 내벽이 사정없이 망가지고 찢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가 소금을 씻어내줄 것이라 굳게 믿고 일부러 챙겨 드셨지만 현실은 불난 집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폭약을 던져 넣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과가 면죄부가 될 것이라는 얄팍한 착각이 콩팥의 숨통을 끊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정석환님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갑자기 눈앞이 번쩍하더니 극심한 두통과 함께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놀란 가족들이 급히 119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에 실려오셨을 때 혈압은 200까지 무섭게 치솟아 있었고 신장의 미세 혈관들이 군데군데 터져서 소변에 붉은 피가 섞여 나오고 있었습니다. 진단명은 급성 신부전이었습니다. 병원 도착이 며칠만 더 늦었어도 정석환님은 평생 팔에 굵은 바늘을 꽂고 일주일에 3번씩 투석기계를 달고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정석환님은 한참 뒤 퇴원하시면서 제 2손을 꼭 잡고 눈물을 훔치며 뼈저리게 후회하셨습니다. 짠 것 먹고 과일 먹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제 무지함이 멀쩡한 제 콩팥을 제 손으로 찢어 죽이고 있었네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머릿속으로 집 안에 냉장고를 떠올려 보십시오. 냉장고 구석에 짭짤한 젓갈 반찬이나 오래 묵혀둔 장아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젓갈이나 짠 반찬을 드시는 날에는 식사 직후에 절대로 사과를 드셔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식후에 사과를 꼭 드시고 싶은 날에는 젓갈뿐만 아니라 짠장아찌나 국물이 많은 찌개류를 밥상에서 철저하게 멀리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뿐인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절대적인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강철로 만든 튼튼한 기계가 아닙니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실핏줄, 뭉치로 이루어진 아주 섬세하고 예민한 장기입니다. 차가운 우유로 위장을 얼려 탈수를 일으키고 커피의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수분을 말려버리고 끝내 짠 젓갈과 달콤한 사과의 조합으로 혈관을 터뜨려버리는 이 끔찍한 식습관의 사슬을 오늘 당장 끊어내셔야만 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강력한 약속을 하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냉장고에 젓갈이나 짠 소금에 절인 반찬이 있다면, 그리고 평소에 그것을 먹고 나서 습관적으로 입가심용 과일을 드셨다면 이건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에 멈춤이라고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깊이 각인되어 내일 아침 밥상을 차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명의 브레이크가 될 것입니다. 무심코 이어온 잘못된 식습관 하나를 과감히 멈추는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살려내는 위대한 기적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심코 먹었던 사과가 낡은 신장을 파괴하는 끔찍한 독약으로 변하는 세 가지 최악의 궁합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나쁜 것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혹사당하고 잘못된 식습관으로 지쳐있는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팔팔하게 되살려줄 아주 적극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병원에서는 신장이 나빠지면 그저 독한 약을 처방해주거나 투석을 준비하라고 차갑게 말할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평범한 부엌과 화장실에서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자연 치유 습관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그 효과는 수천만 원짜리 병원 치료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강력합니다. 신장을 다시 살리는 첫 번째 황금 원칙은 바로 아침 첫 소변 색깔 10초 체크법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실 때 물을 내리기 전 변기 안을 딱 10초만 유심히 살펴보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냄새가 난다며 소변을 보자마자 곧바로 물을 내려버리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일 아침 신장이 여러분에게 살려달라고 보내는 가장 정확하고 다급한 구조 신호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서 신장은 70%가 망가져도 아프다는 소리를 내지 않는 미련한 장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침묵의 장기인 신장은 오직 소변의 색깔과 상태를 통해서만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을 바깥으로 표현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침 첫 소변이 맑고 투명한 연노란색, 즉 연한 레모네이드 같은 색깔이라면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밤새 신장이 아주 건강하게 수분을 조절하고 노폐물을 잘 걸러냈다는 기분 좋은 증거입니다. 하지만 만약 소변이 진한 노란색이거나 오렌지 주스처럼 탁한 색깔이 보인다면 즉시 밖으로 나가셔서 미지근한 물 2컵을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이것은 콩팥이 지금 물이 턱없이 부족해서 메말라가고 있다며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무서운 상황도 있습니다. 만약 소변이 콜라처럼 진한 갈색으로 나오거나 붉은 핏빛이 섞여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당장 119에 전화를 걸거나 응급실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완전히 멈추기 일보 직전이거나 사구체가 심각하게 파괴되어 피가 새어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소변의 비누를 풀어놓은 것처럼 거품이 잔뜩 일어나서 물을 내려도 잘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콩팥의 얇은 여과망이 찢어져서 우리 몸의 귀중한 단백질이 콸콸 새어 나가고 있다는 심각한 응급신호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64세의 한지영님은 매일 아침 소변을 확인하는 이 10초의 습관 덕분에 투석의 위기를 기적적으로 넘기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소변이 진한 갈색으로 변한 것을 발견하고 즉시 병원을 찾으신 덕분에 급성 신부전 초기에 귀중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24년 미국의 저명한 의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소변색을 체크하고 수분을 알맞게 조절한 어르신들은 6개월 뒤 신장 기능이 무려 9.2%나 향상되었습니다. 단 10초의 관심이 투석의 공포를 막아주는 완벽한 방패가 된 것입니다. 신장을 살리는 두 번째 황금 원칙은 바로 사과 세척 3단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사과 껍질에 영양분이 많다며 대충 흐르는 물에 쓱쓱 문질러서 통째로 베어 드십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껍질 표면의 잔류 농약은 우리 신장을 서서히 돌처럼 굳게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화학 독소입니다. 농약을 제대로 씻어내지 않고 사과를 먹는 것은 맹독을 마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지키기 위해 딱 3분만 투자하십시오. 1단계, 먼저 흐르는 물에 사과를 30초 동안 깨끗하게 씻어서 표면의 굵은 먼지와 흙을 1차로 씻어냅니다. 2단계, 넓은 그릇에 깨끗한 물 1리터를 붓고 식초 2큰술을 풀어준 뒤 사과를 푹 담가서 2분 동안 그대로 둡니다. 식초가 가진 천연산성 성분이 껍질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끈적한 농약의 화학 구조를 서서히 녹여내고 안전하게 분해해 줍니다. 3단계. 마지막으로 다시 흐르는 물에 30초 동안 뽀득뽀득하게 헹구어내면 시큼한 식초 냄새는 싹 사라지고 껍질에 남은 발암성 농약의 90% 이상이 완벽하게 제거됩니다. 신장 필터에 찌꺼기가 낄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66세 김철수님은 껍질째 먹는 사과가 좋다는 방송만 믿고 대충 씻어 드시다가 신장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악화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이 식초 세척 3단계를 철저하게 실천하신 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3개월 만에 병원을 다시 찾았을 때 담당 의사가 깜짝 놀랄 만큼
신장 수치가 정상으로 훌쩍 회복된 것입니다. 김철수님은 껄껄 웃으시며 선생님, 그저 사과 씻는 법 하나 바꿨을 뿐인데 늙은 제 콩팥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사과 자체가 신장에 나빴던 것이 아니라 사과 껍질에 묻어있던 무서운 농약이 콩팥을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장을 살리는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비싼 치료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름 모를 귀한 약초가 필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변기 안을 확인하는 10초의 관심, 그리고 사과를 식초에 담가두는 3분의 정성이면 충분합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두 가지 행동이 모여 여러분의 망가진 신장을 다시 숨쉬게 하고 10년 뒤 여러분의 운명을 완벽하게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먼저 이 위대한 생명의 기적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내일 아침부터 당장 소변 색깔을 확인하고 사과를 식초에 씻어 드시겠다고 굳게 다짐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댓글창에 실천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기신 실천이라는 단어 하나가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약속이 되고 이 영상을 보는 다른 수많은 어르신들에게도 커다란 용기와 희망을 전해줄 것입니다. 잠깐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당장 내일부터 사과를 박스째로 사다가 마음껏 드시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노파심의 건강 전문가로서 꼭 드려야 할 아주 중요한 경고가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과의 놀라운 효능과 섭취법은 어디까지나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병원에서 만성 콩팥병 3기 이상의 진단을 받으셨거나 칼륨 수치 조절이 안 되어 관련 약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목숨처럼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이런 중증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사과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륨은 더 이상 건강을 지키는 명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장을 정조준하는 치명적인 독화살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장은 몸속에 칼륨이 들어오면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알아서 소변으로 시원하게 배출해냅니다. 하지만 이미 심각하게 병든 신장은 그 배출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칼륨이 피 속에 계속 쌓이게 되면 고칼륨 혈증이라는 무서운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이는 예고도 없이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드는 부정맥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돌연사, 즉 심장마비라는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장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계신 어르신들은 사과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제가 하루에 사과 반쪽 정도 먹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진료실에서 꼭 물어보십시오. 만약 의사 선생님의 기분 좋은 허락을 받으셨더라도 절대 그냥 통째로 드시면 안 됩니다. 사과 껍질에 칼륨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으니 껍질을 두껍게 깎아내시고 과육을 아주 작게 깍둑썰기한 다음 미지근한 맹물에 최소 2시간 정도 푹 담가두었다가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물에 오래 담가두면 콩팥에 무리를 주는 위험한 칼륨 성분이 물 밖으로 적잖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과의 달콤한 과당은 피 속의 혈당을 아주 빠르게 위로 치솟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식사 직후에 바로 사과를 드시기보다는 식사를 마치고 위장이 어느 정도 비워진 최소 2시간 정도가 훌쩍 지난 뒤에 사과 반 개 정도만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무서운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내는 가장 지혜로운 섭취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과가 아무리 신장 건강에 좋고 제가 알려드린 자연치유법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병원에서 처방받아 매일 드시고 계신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을 임의로 뚝 끊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과는 훌륭한 건강 보조식품이지 그 자체로 모든 굳어진 병을 한 번에 낫게 해주는 마법의 치료약은 아닙니다. 병원 약은 약대로 시간 맞춰 잘 챙겨 드시면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올바른 사과 섭취법과 세척법을 생활 속에서 병행하셨을 때 비로소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몸은 함부로 테스트하는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무엇이든 내 몸 상태에 맞지 않으면 맹독이 된다는 자연의 섭리를 명심하시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늘 신중하고 안전하게 건강을 관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심코 먹었던 사과가 독이 되어버리는 무서운 순간들과 그것을 막아낼 확실한 방법들을 모두 함께 배웠습니다. 낡은 신장을 파괴하는 차가운 우유와 수분을 말려버리는 커피, 그리고 혈관을 터뜨리는 짠 젓갈. 이 세 가지는 사과와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최악의 적입니다.
반면 여러분의 신장을 평생 든든하게 지켜줄 아침, 첫 소변 색깔을 살피는 10초의 관심과 잔류 농약을 씻어내는 3분의 정성도 잊지 말고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을 뵈며 깨달은 진리는 건강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병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집안 따뜻한 밥상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차가운 투석실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기계 소리를 듣는 고통스러운 노후 대신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주 앉아 웃으며 맛있는 밥을 먹는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끝까지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배운 이 귀중한 생명의 지침서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지인들에게 영상 공유 버튼을 눌러 꼭 전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망가져가는 신장을 살리는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에 숫자 5를 남겨서 내 콩팥은 오늘부터 내가 지키겠다는 굳은 다짐과 생명의 약속을 보여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귀중한 건강 정보들을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인생을 저 건강 전문가가 언제나 끝까지 함께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고 건강하십시오.